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신규 프로그램 펫케어 라이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하죠.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우리 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 혼자만 꾸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든든한 파트너이자 고정 패널이 계신데요. 전주 올리모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펫케어 라이프에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올리모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원장 곽규만이라고 합니다. 반려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상담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좀 네.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요. 큰 그림부터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완의 완자가 장난감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라는 운동이 시작됐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또 호응을 받았고요. 그래서 단어만 봐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반려 문화 어떻게 변해왔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최근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 패턴, 가족 패턴들도 많이 변화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던 이런 단어들조차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로 점차 바뀌어지게 쓰임으로써 가족이라는 개념에 조금 더 친숙한 네. 이제 더 이상 강아지는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자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오히려 보호자분들께서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와 의료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 아이를 꼭 내 가족이니 끝까지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많이 내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가족으로 변화가 되면서 사실 의료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게 되었고 또 의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전반적인 뭐 사료 시장이나 산책 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된 것들 보면 예전에는 사실은 TV를 봤을 때 강아지들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죠. 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강아지와 함께 노는 모습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화들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조금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가족 문화 이런 네. 반려 문화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지면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요구도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전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당을 지키는 존재 뭐 이 정도였잖아요. 개로서. 근데 지금은 집 안에서 이제 함께 살면서 가족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동물복지 정책이 참 많이 달라졌잖아요. 반려동물 등록제랄지 뭐 보험 또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어떤 공원 이런 것들 제도적인 변화도 참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이제 제도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게 이제 동물 등록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네.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선택의 영역이었다가 지금은 필수적인 요소로 좀 바뀌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떤 과태료 이런 것도 지금 그럼요. 행정적인 네, 물어야 처분이 되는 있죠.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동물 등록제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이슈는 좀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네. 아니면 주인을 찾지 못했을 때 주인을 좀 더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 생기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강아지들을 처음에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가 좀 어떤 피치 못한 사정이 되어서 강아지를 유기하는 분들도 많이 네.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호자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엔 유기동물 관리나 아니면 예방 접종 정책이나 아니면 그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을 조금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게 동물 등록제의 첫 걸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동물 등록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뒤따라오는 게 지금 보험 제도거든요. 보험이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뭐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으시고 현실적으로 외에 많은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보험 제도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A라는 강아지가 정말 A라는 강아지가 맞냐라는 데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내가 A라는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아이가 A라는 강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동물병원도 그렇고 보험회사 쪽도 그렇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가 되는 데 있어서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동물 등록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보험 제도가 뒤따라서 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이제 반려동물 이제 표준 진료 제도 표준 수가제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과 그리고 동물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게 좀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자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아이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진료가 과연 얼마가 적정한지 표준의 수가 비용을 책정을 하는 게 이제 표준 수가제인데요. 이런 표준 수가제가 어, 예상 보호자들을 통해서는 예상 가능한 진료비를 어느 정도 예측함으로써 우리 강아지를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범주를 설정해 주는 대신에 네. 그 이면에는 모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들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적인 이슈들도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정부와 대한수의사협회 이런 정책적인 부서에서 많이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표준 수가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활발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실생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게 이제 건강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제 고정 패널로서 오늘 이제 전문가로서 계속 이 시간을 함께 하실 텐데, 오늘은 이 반려견 관리의 기본적인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희 사람하고 사실은 반려견이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저희도 배가 고프죠. 그래서 네네. 사실은 강아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식사예요. 그래서 네. 식습관을 잡아주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강아지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사람들이 먹는 간식이나 네. 음식을 나눠주는 건데요. 예. 결국에 이게 사람들이 먹는 간식이나 음식을 강아지들한테 주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비만이나 소화기 질환 같은 것들을 많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잡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사람이랑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보통 시켜주는 게 단순하게 밖에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는 일로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강아지들에게 산책은 단순한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극과 사회적인 발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아지들이 밖에 나가서 냄새를 맡거나 다른 강아지와 교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패턴의 활동을 해주지 않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장애를 앓기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의사다 보니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들께서는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강아지가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질병은 초기에 발견을 하고 일찍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치료도 간단해지고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방 접종이 이와 마찬가지로 뭐 파보나 홍역 같은 전염병 같은데 한번 걸리게 되면 매우 치명적이고 아이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을 건강적인 부담이 갈 수 그렇죠. 있는데 접종만 잘 해주셔도 이러한 질환들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종이나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반려동물들의 기본적인 식습관, 운동, 예방접종, 건강검진들을 통해서 반려 생활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워낙 귀엽고 아이들이 막 키우자 그래서 맞습니다. 어 이제 함께 생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 이게 엄청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 꼭 명심해야 할 요즘 이제 많이 뜨고 있는 이 단어 패티캣이라고 하잖아요. 반려인의 이 에티켓 꼭 이건 필요하다.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세요? 일단 패티캣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산책 매너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최근 말도 예예. 많이 나오죠. 산책할 네. 때는 좀 반드시 목줄을 꼭 착용하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보통 실외 배뇨나 배변을 많이 하는데 배변 봉투 챙겨가지고 나오셔서 네. 본인의 강아지들이 오줌이나 응아를 하게 되면 배변 봉투에 좀 넣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게 좀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좀 배려 있는 행동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털이나 고양이 털에 이제 알러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우리 모두가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럼요.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좀 나는 강아지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아지를 좀 피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배려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먼저 공공장소에서 조금 아이를 좀 잡아주거나 목줄을 좀 짧게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도움이 패티켓 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건강과 안전 관리인데요. 강아지들끼리 요즘에 많이 물리거나 음.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강아지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뉴스 기사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가장 첫 번째는 목줄을 짧게 하고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티켓 처음 말씀드렸던 패티켓을 지켜주시는 건데
혹시나 강아지들끼리 싸우거나 했을 때 접종 유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패티켓의 일환으로 우리 다른 강아지들하고 우리 강아지는 만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이렇게 예방 접종이나 이런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조차도 패티켓의 일환이 되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동체의 건강, 사람과 다른 강아지들의 건강까지 다 함께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접종을 하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길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나의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게 접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되어집니다. 전주에서도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매주 이 프로그램에서 반려 문화를 이제 함께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우리 전주에 반려인들을 위한 공간이나 제도 또 이런 점들이 좀 앞으로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전주시에 바라는 거는 지금 반려동물만을 위한 공원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일부 공원들이 있지만 이런 공원들이 이제 반려인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다른 비반려인들도 같이 하는 공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 반려인들만을 위한 좀 공원이 조금 더 많이 마련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뛰어놀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마음이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반려동물만을 위한 좀 전용 공원이 조금 더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주에서도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 결국에는 동물보호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기동물을 구조를 하고 입양을 해서 어, 건강검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거쳐서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고 그럼으로써 안전하게 보호자와 강아지를 다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주 유기견 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가 생명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를 하고 구조를 하고 입양을 하는 것도 이게 다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은 좀 입양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구조를 하고 건강한 강아지들을 데리고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유기견들이 정말 더 좋은 보호자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좀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기견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논의조차 필요하지 않는 게 그렇겠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번 가족으로 맞아들인 저희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을 다시 보내지 않고 저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조금 성숙한 반려인의 모습을 어, 갖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정책들,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네, 예. 맞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반려동물 문화, 가족적인 문화가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인식 변화에 따른 정책들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 음. 결국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동물등록제 처음에 도입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록을 안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칩을 넣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함께 펼치고 또 캠페인도 펼치고 그래서 공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현수막도 많이 걸어 놓고 많이 네. 홍보도 하고 하니까 그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다고 보세요? 그 칩 넣고 등록하는 게? 지금은 칩을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필수죠.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동물병원을 오픈했을 당시만 해도 정말 강아지 동물 등록을 해야 되나요? 칩을 넣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지금은 법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강아지를 애견샵에서 분양받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등록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이제 내가 강아지를 분양을 받던 입양을 하더라도 동물병원에서도 강아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네. 정기적으로 만약에 동물 등록이 미흡하다라는 경우가 있으면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주셔서 요즘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라고 많이 네. 권고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나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시는 보호자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인식이 조금씩 네.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예방 접종 있잖아요. 네네. 건강 검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면 훨씬 반려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꼬박꼬박 병원을 방문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참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뭐 예방 접종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그중에 지금 법정 전염병으로 돼서 법적으로 꼭 맞아야 되는 백신이, 필수라고 하는 거죠? 필수적으로 맞아야 네. 되는 백신이 광견병 백신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전주시 경우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에서 백신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경인 것 같은데, 네네. 아마 그때 되면 동물병원에서 예. 무료는 아닙니다. 어. 제가 다 말을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네네. 병원마다 좀 차이가 네. 있겠지만 일반적인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예.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지금 현재는 광견병 접종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네. 뭐 광견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합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 다른 백신들에도 이러한 사업이 좀 확대됐으면 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광견병 외에 반드시 비용 문제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반드시 그래 이 접종만은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예. 어떤 백신 하나만 네. 강조 드리기가 아 참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래요? 저희가 기본적인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네. 그 접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접종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종합 백신은 5차까지 하고, 뭐 네. 기관지염 백신, 코로나 백신, 뭐 신종플루 백신, 광견병 백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백신들이 이렇게 기초 접종으로 결국에는 선정이 된 이유가, 맞기만 하면 질병이 굉장히 예방이 되고, 맞지 않았을 때 굉장히 치사율이라고 하죠. 아이가 네. 사망을 하거나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런 접종은 나라에서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초 접종으로 되어 있는 거고, 광견병 백신이 특별하게 좀 국가 백신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광견병 백신이 사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네. 수가 있다 보니 좀 그렇게 광견병 백신이 법정 전염병 백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6.25 이후에는 광견병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게 아 되어졌죠. 그런데 그 그렇습니까? 이면에는 네. 광견병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냐가 아니라, 저희가 꾸준하게 이런 정부의 지원과 저희 수의사들과 보호자분들이 노력하에 한마음 한뜻으로 백신을 다 같이 맞았기에 광견병이 이렇게 아 획기적으로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 예방 접종, 백신을 맞는 건 정말 중요하다. 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네, 예. 너무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아까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제 네네. 이 식단이 네. 참 그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사료만 먹이고 키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가 막 간절하게 원하면 조금은 줘도 괜찮은가 막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예 식단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게 가장 예. 중요하죠. 사실은
조금만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조금의 개념이 정말 수의사들이 생각하는 조금과 예. 보호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조금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강아지들은 5kg짜리 네. 아이들이 많이 5kg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사람은 그냥 일반 여성 기준에서 뭐 50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조금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조금의 10분의 1을 주셔야 정말 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조금만 한 주먹만 줬어요라고 하지만 네. 저희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 한 주먹이 10주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 음식을 안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또 저희가 또 정이 많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밥을 막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강아지들이 얼마나 먹고 너무 싶겠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시더라도 네. 아예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못 해요. 그럼 주시더라도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 고기를 구워 주시는 것보다 좀 삶아 주시는 게 좋고 네.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주시는 것보다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주시는 게 좋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많은 정보가 나오고 네. 아니면 예방 접종을 하러 가셔서 수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봐 주시면 네. 거기에 맞는 것들을 조언을 많이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사료와 네. 뭐 일단 사료를 먹게 되면 영양이 이제 골고루 이제 보충이 되는데 사람 음식만 먹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영양이 불균형이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노령견이 되어 가면서 영양 불균형과 식단이 조금 깨지게 되면 일단은 아이들이 뭐 수면이나 다른 소화장애 이런 것들이 함께 병발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정해진 양을 사료를 먹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식단으로 쭉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펫케어 라이프 첫 방송입니다. 반려 문화의 변화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 또 함께 살아가는 책임감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 저와 또 우리 곽규만 원장님과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반려동물 이야기, 반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일단 여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또 수의사다 보니까 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오늘 첫 방송인데 일단 첫 방송부터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매주 이 자리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고민하고 적절한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찾아보니까 누구는 이 음식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먹여도 된다고 하고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오늘 곽규만 원장님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반려인들이 좀 든든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많은 기대가 됐었고 설레기도 하고 워낙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곤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네. 뭐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매주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 하나씩 네.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예방 접종과 기초 진료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펫케어 라이프의 고정 패널 곽규만 원장님이셨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은 작가의 유수경, 저는 진행의 이지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